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의 방송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벤처 투자에 있어서 위험 회피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초기 스타트업의 대응 방안은 뭘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투자 보릿고개 초기 스타트업들 고사 위기 한국경제의 기사가 있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서치를 하다가 예전 기사, 연합뉴스의 1월 14일 기사도 참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 안전한 후기 단계 선진국에 몰려라는 내용인데요. 자, 제목만 봐도 감을 딱 잡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제가 제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CB 인사이트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당시에 VC들, 미국 VC들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여기 보시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시드 투자가 이렇게 쭉 줄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미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흐름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드 투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서 2016년 6.3%가 2020년엔 3.8%까지 줄어들었고 초기 투자에 대한 비중도 37%에서 27%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드 단계, 초기 단계 투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이게 앞에서 보셨듯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숫자도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WEC라는 업체가 분석한 내용을 봤을 때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드 단계의 이 증감률을 봤을 때 2019년 대비 20년의 투자액은 무려 43%나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대체로 전체적인 수준을 보면 역시 이제 이 작년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투자액 자체가 좀 줄어든 모습은 보여줬지만 이 시드 단계에서 특히나 이 감소액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놀라운 건 시리즈 A 단계는 오히려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9년과 20년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뭐 흐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글로벌의 흐름이 다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특히 시드 단계에 있어서는 투자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작년부터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그런 불확실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정부의 대처도 미흡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그 비중이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 대비 2년 전에 34%였던 비중이 작년에는 26%였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데모데이나 또 네트워킹, 즉 IR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한계가 분명히 주어진다. 근데 초기 기업은 단순히 서류로서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만나서 여러 가지 감도 좀 잡아봐야 되고,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초기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미국 대상으로 분석한 거, 글로벌 대상으로 분석한 거, 또 한국에 대해서 분석한 거 여러 소스를 통해서 같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떠도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 초기 기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체감으로 느낄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그냥 뭐 불만 섞인 내용, 그냥 뭐 넋두리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팩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투자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렇죠? 투자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좀 뭐 파격적인 얘기지만, 자, 투자 안 받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사업 계획을 그렇게 짜셔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 제가 자문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혹은 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또 혹은 뭐 대학의 특강 자리에서 종종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진짜 투자를 받지 마시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예, 투자 받아야죠. 투자 받아서 사업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투자를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일단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받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요구일 수 있어요. 그쵸? 예, 뭐, 아니, 누구는 이렇게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시적인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아유, 뭐,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그냥 내가 이 넣는 이 투자금이 없으면 당장 그냥 살아가기 어려운,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회사에는 사실 투자하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 이제는 점점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투자를 안 받는다 생각하고 사업하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 투자자에게 더더욱 매력적인 회사가 되세요라는 의미로 사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받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서바이브 할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변곡점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받는 거야. 그런 식의 사업 계획, 그런 식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가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창업 단계 혹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에게 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을 꾸리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모델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만 해도 사실은 뭐 캐시플로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봤었는데 오늘 낮에도 제가 투자하시는 분하고 한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또 한번 느낀 거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초기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게 실제 투자 현업에 있는 분들의 또 얘기이기도 해요. 또 캐시플로우가 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탑라인, 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바텀라인을 최소한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비용 계획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코어의 에셋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회사에 뭔가 자산으로 쌓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지출되는 비용 외에는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시는 게 아주 냉정하게, 예, 그리고 좀 처절하게, 예, 조금 불쌍해 보이더라도 뭐 사무실 이런 것도 좀 뭐 허름한 데 쓰시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비용은 좀 타이트하게 가시고 예, 이 어떻게 하면 매출로 인해서 캐시가 돌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잡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거시적인 환경이 점점 더 초기 기업이나 이제 막 창업을 하는 기업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물론 개중에는 초기에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컨텐츠 제작을 해서 그런데 비용을 충분히 써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후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계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 이런 챌린지를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 기술과 컨텐츠가 진짜 확실히 돈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과 컨텐츠가 멋지고 새롭고 이런 것보다는 이 진짜 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술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돈입니다. 사실은 학문적 가치가 아니에요. 뭐 논문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기술 가치가 진짜 돈이 되느냐, 이 기술을 살 사람이 명확하게 있느냐, 또 여기에다 돈을 낼 사람이 명확하게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변리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기술 가치 평가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런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걸로 돈을 벌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만큼 가치 평가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술 개발이나 컨텐츠 제작에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모델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걸 냉정하게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자, 뭐 그러면 정부 과제나 외주로 살아가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 계획을 갖고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예, 뭐 이거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때때로는 본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스타트업은 초기에 한 3에서 5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그 뒤로는 그냥 좀비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과제나 외주로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렇게 좀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왕이면 추천드리는 건 어쨌든 본업에서 캐시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받으시고요. 그 투자금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퀀텀 점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 모델, 그런 식의 사업 계획을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굉장히 원론적인 것 같죠? 그죠? 다 아는 얘기 같고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 만나보면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투자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창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초기 기업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가 투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자, 전 나라가, 그죠? 나라 전체적으로 뭐 스타트업 육성한다. 뭐 그런 식의 분위기가 아주 떠들썩하죠. 근데 그런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분위기에 취해서 막연한 기대만 갖고 그렇게 가신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시적인 움직임, 돈의 흐름이 점점 초기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냉정한 현실을 빨리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초기 창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사실은 전체 생태계가 건전해질 텐데, 그런 면에서는 참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빨리 인정하고 잘 대응해 가면서 모쪼록 많은 초기 기업들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입니다. 자, 게임 조작을 시인한 넥슨, 모든 아이템 확률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 조선비즈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넥슨이 결국 여론이 악화되니까 고육지책으로 확률성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확률형 아이템. 그런데 이제 뭐 업계의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워낙 중독성이 세고 그리고 확실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이제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게임사들이 되고 있는데 참 여전히 이런 논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조금 더 투명해지고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정당하게 하여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 업계를 보면 좀 이런 것들은 참 아쉽더라고요. 자, 두 번째, 크라 잡겠다. 트위터도 말하는 SNS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의 소식인데요. 지난 2일 라이브 음성 커뮤니티 기능인 스페이시즈,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스페이시즈네요, 그죠? 우리나라로는 그냥 스페이스 이렇게 언론에 났는데 이 스페이스라는 기능의 베타 테스트를 기존의 iOS에서 안드로이드까지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클럽하우스가 지금 iOS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트위터가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를 빨리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음성형 SNS에 대한 또 한 번 격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기게 될지. 사실 클럽하우스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옛날 트위터를 보는 것 같다. 이거는 말하는 트위터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트위터가 말하는 SNS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딱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